그를 유혹하고, 그리고 이제 이 선생이 그녀한테 빠져들고 거의 뭐 전투 같은 섹스를 통해서 둘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굉장히 왜 인간적인 연민이나 인간이 가진 어떤 불안이나 그런 것들이 그 섹스를 통해서 어떻게 닿을 수 있는지. 안녕하세요, 다솜이 여러분.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새끼라는 책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.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, 제가 트레발이라고 하는 그 독서 모임 한다고 했잖아요.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을 읽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, 제 클럽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, 보통 이제 이렇게 그 고전 문학, 순수 문학을 읽고 그 안에서 사랑과 연애와 섹스와 그리고 또 인간관계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. 이번에는 저희가 새끼를 읽었어요. 근데 사실 여러분들 새끼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. 그렇죠? 굉장히 긴 3시간 정도의 러닝 타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긴 디테일이 아주 많은 영화였는데,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. 이게 책 한 권이 다 새끼가 아니고 겨우 여기서 한 요만큼 단편 소설이었던 겁니다. 그리고 이 책에는 영화처럼 그렇게 디테일한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회상 장면이 들어가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배경 설명이 좀 들어가고, 사실은 너무 놀랐던 거는 이안 감독이 겨우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의 책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섬세한 그런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놀랬거든요. 이 새끼는 지금 넷플릭스나 뭐 이런 OTT에서 여러분들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. 저도 이 책으로만은 좀 너무 아쉬워서 영화를 요번에 봤는데 참 좋았어요. 이 새끼는 장 아이링이라고 하는 여자가 쓴 책입니다. 이 영화 배경은 1938년 홍콩하고 1942년 상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. 시대 배경이 제2차 세계대전 중, 그리고 중일전쟁 중입니다. 그리고 이제 왕징웨이 정권이라고 친일 정부가 들어서서 그 정부의 정보부 수장인 이 선생이라는 사람의 암살을 도모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대학생 중심의 항일 운동, 또 계몽 뭐 이런 것들의 연장선이기도 했고, 그리고 국민당이라는 곳에서 젊은이들을 이용해서 항일 운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줄거리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탕웨이 헤어질 결심에서 또 굉장히 우리를 감동시켰던 탕웨이가 왕자즈라고 하는 대학생, 여대생으로 나옵니다. 홍콩에 이제 피난 온 이 대학생 왕자즈가 연극반 활동 중에 만난 학우들하고 같이 이 선생을 암살하기 위해서 미인계 작전에 투입이 되는 얘기인데요. 처음에는 실패합니다. 왜냐하면 이 선생이 홍콩에 왔다가 이제 상해로 발령이 나면서 실패를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1941년에 상해로 이 막부인으로 변장한 왕자즈가 가면서 그를 유혹하고, 그리고 이제 이 선생이 그녀한테 빠져들고,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인 섹스를 통해서 거의 뭐 전투 같은 섹스를 통해서 둘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결말은 이 선생을 동료들과 모의해서 보석상으로 유인하고 보석상에서 이 남자를 죽이는 것이 목표였는데, 이 선생이 왕자즈에게 굉장히 귀한 비싼 다이아 반지를 자신의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하면서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된 왕자즈가 도망가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아마 영화를 보시면 이 선생이 그야말로 이렇게 마치 미사일이 차에 꽂히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가는 인상적인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. 이 얘기가 재밌었던 건요, 이 얘기는 사실은 실제 사건입니다. 장 아이링이 이 친일 정부의 굉장히 높은 고위 관리하고 결혼을 했는데,
그 사람이 들려준 얘기를 가지고 이 장 아이링이 글을 썼고 그 글을 가지고 이안 감독이 이제 영화를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원래 그 실제 사건에 나왔던 주인공들은 정필로와 딩모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, 정필로가 그 국민당 정보기관 소속 스파이라고 하는데, 이 탕웨이가 연기한 왕자즈가 바로 정필로입니다. 그 1940년에 22살로 총살당했다고 하고요. 딩모춘은 왕징웨이 정부의 정보기관 수장인데, 양조위가 굉장히 품위 있는 그런 눈빛으로 묘사를 했지만, 사실은 제가 그 영화를 볼 때도 오버캐스팅, 미스캐스팅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양조위가 소비됐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쥐같이 좀 교활하게 생긴 사람이었고, 눈빛이 굉장히 불안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, 양조위를 캐스팅했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게 미화가 된 그런 케이스였고, 그랬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친일파를 너무 미화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탕웨이하고 양조위가 중국에서 활동을 못하게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. 실제 그 암살 시도는 보석상은 아니었고요. 시베리아 모피점이었다고 해요. 이 딩모춘이라는 사람도 일본이 망하면서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고 상소문까지 올렸지만 결국 그 처형당했다고 합니다. 총살당했다고 하죠. 그 끝은 좋지 않지만 그 영화 자체에서는 굉장히 왜 인간적인 연민이나 인간이 가진 어떤 불안이나 그런 것들이 그 섹스를 통해서 어떻게 닿을 수 있는지 이해되고 공감되고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줘서 굉장히 예술 영화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. 또 무엇보다도 이제 파격적인 섹스씬이 굉장히 화제였죠. 그래서 그 정사 장면이 너무 노골적이고 정말 온몸을 다 드러내는 그런 그 거친 그런 섹스였기 때문에 그 연기를 보고는 정말 한 거 아니야? 진짜 한 거 아니야? 저거 연기 아니지?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, 감독만 아는 우리만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더 하지 않았다고 해요. 자, 여러분, 색하고 개가 뭘까요? 우리가 보통 색 그러면 그 현실, 열정, 또 육체적인 사랑, 욕망, 쾌락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, 개는 경계함, 또 스스로를 다스리는 계율, 뭐 금기, 이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. 이것을 영화에서는 또 책에서는 어떻게 풀었냐면, 왕자즈가 연극처럼 이제 시작된 그런 유혹을 실제 사랑과 욕망으로 그 유혹이 변하면서 색이 됐고요. 그리고 그 스파이로서의 어떤 본분과 경계심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개가 무너졌다라고 봤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선생은 굉장히 차갑고 잔인하고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, 그 성격 속에 숨겨진 성적 욕망을 이 경계심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왕자즈에게 무장 해제됨으로써 이 사람도 개가 무너졌다라고 봤어요. 그래서 그 본능적인 욕망에 그 이성적인 개가 무너지는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했고, 처음에는 연기로 시작을 했지만 그 연기 속에 진심이 담기면서 색에 무너진 가짜가 진짜가 되는 순간 생사가 갈린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. 아마 제 또래의 구독자 여러분은 이 항일 투쟁에 나서는 대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. 70, 80의 대학생이었던 분들은 계속 그 학내 데모와 국내 데모가 굉장히 많았고,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몸을 던졌었기 때문에 독재나 혹은 뭐 이런 어떤 정부의 그런 것들에 대항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. 어떻게 보면 20대, 30대이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던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투쟁에 앞장서는 것 같고요. 그 상해에서 제가 이 김구 선생하고 윤봉길 의사가 찍은 사진을 그 임시정부 거기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. 김구 선생은 정말 죽을 얼굴이었어요. 막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드는 얼굴이었는데, 그에 비해서 윤봉길은 27살밖에 안 돼서 그런지 굉장히 막 투지가 넘치는, 막 결기가 넘치는 그런 얼굴이었었거든요. 그런 얼굴이 좀 떠오르더라고요.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자기 나라의 애국을 위해서 그 젊은이들이 몸을 던지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. 제 해석은 사실 참
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고 저렇게 무너지나?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복선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마작판에서 이 마작을 귀부인들이 하고 있는데 이 마작은 단순하게 시간 보내는 유희가 아니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와 그리고 왜 기싸움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총이 없는 그런 전쟁터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그 이 선생의 아내가 커다란 6캐럿 정도 되는 그 다이아몬드를 남편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사주지 않았다고 투정을 부립니다. 그때 이제 이 선생이 뭐라고 하냐면 다이아몬드도 돌이고 그리고 그거를 끼고 있어봤자 무겁기만 하지 그리고 일축을 해버립니다. 근데 정작 이 왕자즈에게 그 6캐럿짜리 반지를 정말 서슴없이 사주는 걸 보면서 이 왕자즈가 이 남자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를 살려보내면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게임을 하게 된 거죠. 근데 보면 그 남자의 부가 여자에게는 참 매력적이긴 한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안정적인 거를 원하는 여자들의 사랑에 그런 그 욕구나 희구가 있겠지만 보통 그 연봉이 높은 남편과 섹스하는 아내는 오르가즘 많이 느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남자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으로 느껴지는 것 같고 굉장히 오랜 시간 막 노골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체위를 막 하면서 처음에는 손을 묶어놓고 하지만 이제 손을 풀어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런 어떤 거친 그런 그 배설로서의 섹스 또 혹은 유린으로서의 섹스가 아니고 그 여자랑 섹스를 하면서 위안을 받는 섹스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 양조위가 구사하는 어떤 그 섹스 체위라든지 테크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굉장히 놀랍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섹스를 통해서 왕자즈와 이 선생은 서로의 영혼의 밑바닥을 본 거죠. 그래서 서로가 갖고 있는 어떤 불안, 공포, 두려움, 죽음에 대한 생각들 뭐 이런 것들에 마주하면서 둘이 굉장히 단단하게 결속되고 사랑이라는 마음으로 그 맺어진 것 같아요. 사실 이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가짜 세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안에서 정말 섹스를 통해서 느끼는 고통과 쾌락을 통해서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기들의 실제 존재함을 느꼈던 거죠.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. 섹스하면 나오는 호르몬들이 있잖아요. 엔돌핀이라든지 옥시토신이라든지 프로락틴 같은 것들이 분비가 되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같이 위안과 행복의 호르몬들이에요. 그래서 엔돌핀은 진통 호르몬이고 행복 호르몬이고 옥시토신은 포옹 호르몬이고 애착 호르몬이고 그리고 프로락틴도 즐거움에 대한 그런 쾌락에 대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오면서 자기가 처해져 있는 이런 그 현실의 그 끔찍함을 잊게 되는 화학적인 어떤 보호막을 느끼게 되는 것을 이들이 섹스를 통해서 얻었던 거죠.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좀 되세요? 보통 우리가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안으려고 하고 누군가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그런 어떤 생존에 대한 확인을 섹스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죽음 앞에서 전쟁 앞에서 섹스는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나고 그 섹스를 통해서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위안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섹스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섹스보다 즐거운 것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뭐 의무방어전으로 섹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처음 섹스를 했을 때 상대로부터 받았던 사랑에 대한 확인 그리고 또 위안 이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파트너와 사랑과 섹스를 회복하시려는 노력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. 새끼를 보시면서 테크닉도 좀 배우시고 그리고 즐거운 섹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새끼를 추천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